네, 2022년 5월 29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효녀인가? 5월 29일 문다혜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확인하고 싶었다. 시위대들을 들이받을 생각을 하고 왔다. 어디에 왔다는 걸까요?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사저로 왔다는 뜻이죠. 나설 명분이 있는 사람이 자식 외에 없을 것 같았다.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라는 심정으로 가열차게 내려왔다.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설 명분이 있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을 것 같아서 가열찬 심정으로 내려왔다. 양산에. 현실은 참담과 무력, 수적으로 열세, 집안의 생쥐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 사람으로 된 바리케이트. 그리고 평산마을을 둘러싼 반 문재인 시위대를 사진을 올리고 이게 과연 집회인가?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줄에 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 박탈당한 채 묵묵 부답으로 견뎌내는 것은 여태까지 정말 잘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이제 부모님은 내가 지킬 것.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데 이게 사라졌죠. 한 오전 10시 40분에 보니까 이미 없어졌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왜 없앴는지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지금 반문재인 시위대는 이 평산마을 문 대통령 사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전날에도 집회를 하고 또 밤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 헌장을 반복해서 틀고 있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그거겠죠. 이것 때문에 평산마을 주민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문은 다 닫고 잤는데도 새벽에 깼다. 이런 하소연이 나옵니다. 시끄러운 모양이죠. 아직 큰 시위까지는 없고, 저희 회사 옆에 하나 꽤 큰 중견기업 본사가 있습니다. 그거 노조원이 와갖고 1인 시위 하거든요. 스피커 틀어놓고 시위를 꽤 오래 했어요. 근데 몇 데시벨 이상이면은 걸리지만 그 이하면 또 문제가 없습니다. 1인 시위는 또 막을 방법도 없고요. 서울에서는 그런 걸 하도 많이 봐서 지나가다가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얘기도 하고, 저희보다는 또 나이 드신 여성 직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좀 나을 때도 있으니까 좀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삽니다. 네. 근데 평산마을에선 이런 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주민들도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소리를 정면으로 듣는 사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울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가만히 있는데 문다혜 씨가 나와서 빵 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워버렸답니다. 그러면 이 트위터는 뭐냐라고 보니까 5월 27일 날 문다혜 씨가 개설한 겁니다. 계정명은 찐딸, 진정한 딸이란 뜻이겠죠. 자기소개는 슬하에 있기를 즐기는 리얼딸,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자칭 문빠 1호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그 트위터에다가 문다혜 씨는 5월 27일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낮잠 자는 모습 찍어서 올리면서 오수에 드신 모습, 다시금 뭉클 눈물. 그리고 얼마 전 이젠 예전에 쓰던 번호로 연락하라고 하시기에 받은 번호를 눌러보니 문다혜 씨 폰에는 아빠로 돼 있던 바로 그 번호가 뜨더라. 괜시리 눈물이 났다. 다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왜 할아버지라 그랬을까요? 문다혜 씨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 아들 입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양산에 와보니 트위터도 보시고 독서도 하시고 짬이 생기셨다. 그 문 대통령 근황을 정했죠. 여러 가지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문다희 씨. 문다희 씨는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아주 반일 노선을 강하게 걸었죠. 그런데 그의 부인인 김정숙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오기 전 부산 쪽에 거주할 때 부산에 있는 일본 문화단체에 들어가서 다도를 즐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다희 씨는 일본이 개화를 하고 나서 대륙 침략을 꿈꿀 때 먼저 조선을 쳐야 된다. 그 조선이 이제 그 후에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바꾸니까 한이 되죠. 그 무렵쯤에 정한론, 대한제국을 정복하자라는 정한론이 두 차례 나오는데 그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다 개화파 인사들이죠. 만든 대학이 국사관 대학입니다. 한 100년이 넘은 대학인데 그런 우익 설립자가 세운 대학을 나온 이가 문다희 씨입니다. 그래서 전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부인은 일본 문화를 즐기고 딸은 일본 대학을 보내는데 그것도 무슨 뭐 모르고 갔을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구구파가 만든 정한론자가 주장했던 그런 만든 그런 대학에 보냈나. 그래놓고 본인은 왜 반일로 나가서 제주 관함식 때 일본 함정 못 들어게 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심혈을 기워 만들어 놓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지하려다가 또 하지도 못하고 또 폐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참 얼토당토않게 정의원이 누굽니까? 참 그 사람 이름은 저도 거론하기 싫은데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그 장단에 놀고 외교부가 그 여자한테 쩔쩔매게 하고 에이. 그랬습니다. 또 이 문다희 씨는 아버지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는 민주당원으로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또 정의당원으로 있었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하고 좀 반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찐딸이랍니다. 이 문다희 씨가 어디라고 해야 되나? 청와대에서 뒤로 넘어가면 거기 구기동, 평창동 그쪽도 되고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문화촌이 있고 조금 더 가면 홍은동 그쪽 어디 일대에 살았습니다. 평창동 그쪽에 살았습니다. 구기동에 살았는데 이 문다희 씨는 서모 씨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구기동에 있는 빌라를 이 남편이 샀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구기동 빌라라고 하면 쉽게 말해 연립주택이라고 보시면 제일 쉽겠습니다. 근데 2018년 4월 달에 이 남편이 이 구기동 빌라를 부인한테 증여합니다. 이거는 2010년에 3억 4,500만 원 주고 샀던 건데 부부간 증여는 6억 이하는 세금이 없죠. 취득세만 내면 되죠.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받고 나서 3개월 후에 팔았는데 그때 매도가가 5억 1,000이었으니까 이거는 뭐 증여세는 없는 분이죠. 부부간에는 원래 6억 이하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혜 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에는 이스타항공, 지금은 이 회사가 부도가 났죠. 창업자인 이상직 의원, 이게 민주당 의원인데 지금은 현재 무소속, 어떻게 법적으로 된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뭐 태국에 세운 걸로 보이는 태국이 타이니까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된 건가? 2019년 5월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다혜 씨가 9억 6천만 원에 매입합니다. 태국으로 간 지 10개월 만이죠. 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사지 말란 법은 없죠. 근데 이거를 지금 그때 올간조선이 취재를 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근저당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대출 없이 구입한 겁니다. 아까 구기동 빌라 팔고 갈 때는 5억 1천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어디서 돈이 났는지 남편도 벌었으니까 7억 6천만 원의 집을 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월간조선 등에 보도가 되자 9억 원에 팝니다. 그래서 차익이 1억 4천만 원을 벌게 되죠. 이때는 1가구 1주택이니까 양도세도 적을 거고 이거는 뭐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공시지가도 쌀 테니까 뭐 그렇게 했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9억 정도면은 그때는 한 10억 정도면 서울시내 아파트 살 때거든요. 지금도 뭐 변두리로 양평동 같은 데 살 수 있습니다. 있다고 저는 보는데 글쎄 좀 둔해서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서 자기 독립된 집을 구하지 않고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다이씨가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부부가 있는 관저에서 생활합니다. 이것이 문화일보에 보도가 됩니다. 문화일보 언제 보도되는가 하면은 2021년 11월 8일자에 보도가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그때 이제 이 문화일보가 이렇게 이제 다이씨가 집을 사고 팔고 마지막에 팔아서 9억 원 정도 벌었는데 왜 그걸 어떻게 하지 않고 청와대에 들어와 사느냐,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이야기를 씁니다. 이 서씨는 2018년 3월 게임 업체인 토리 게임스를 퇴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자기 집을 부인한테 증여했고 부인은 그 집을 팔고 가족이 다 태국으로 갑니다. 그 타이 이스타젯의 고위 간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타젯은 이제 한국의 이스타 항공은 망하는 길로 가죠. 그리고 이제 문다희 씨가 한국의 양평동 집을 샀다가 팝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청와대 들어가는데 서 씨는 청와대에 안 들어갑니다. 이혼을 그 무렵인지 뭔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혼한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서 씨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국내에 오기는 왔는데 여러 군데 주소지를 옮기며 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게 문화일보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이제 해명을 합니다. 뭐라고 해명하느냐. 참 만만할 때 자기들이 뭐 주장하고 야당하고 할 때는 국민의 내 나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대통령 되고 하니까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라고 한 후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희 씨가 청와대에서 관저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근데 불법이라는 단어 안 쓰지.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문다희 씨는 21년인가부터는 2020년부터 살은 걸로 보이죠. 21년에는 분명히 살고 있었고. 그런데 그럼 문다희 씨가 집을 팔아서 9억 원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공직자들은 매년 재산 신고를 하는데 2020년 12월 말 문재인 대통령은 재산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혜 씨하고 그의 아들인 준영 씨 재산 내역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미 성인이고 독립생계를 하고 있으니 그들의 재산은 고지를 하지 않겠다. 고지 거부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때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1년 가까이. 이게 독립생계입니까? 이게 독립생계입니까? 독립생계를 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 대통령이 이번에 사저를 구입할 때 11억 원을 빌렸다. 또 옛 사저는 17억 원 추가 받고 팔았다 그러는데 이 딸 돈도 사저 지을 때 들어갔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딸 돈은 차라리 빌렸다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김정숙 여사가 모 씨로부터 11억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 그랬거든요. 과연 뭐가 좀 이상한 게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다희 씨는 또 사저까지 따라 내려갑니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은 뭐 다희 씨에 대한 보도는 있었지만 일체 대꾸를 안 하다가 사저에 내려가서 확성기가 들리고 시끄럽고 하니까 대응을 합니다. 청와대는요, 지금 청와대가 개방돼서 많은 분들이 가보셔서 알 겁니다. 진짜 그 앞에 경복궁이라고 하는 데가 밤이 되면은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방이 조용합니다. 청와대도 상당히 넓어요. 근데 그 안에 관저는 더 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뒤에는 또 북악산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고 서울에서 그렇게 조용한 데 없을 겁니다. 앞에는 또 경호원들이 있고 그 앞에는 101 경찰 경호대가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수방사가 있고 그러니 뭐 완전히 보호가 되는 거죠. 거기서 지내다가 그때는 같이 누리고 즐긴 게 누굽니까? 다혜 씨죠. 그리고 이제 사저로 오니까 사저도 지금 경호실 직원들이 지켜주고 문 대통령에게는 월 1,400만 원인가 1,000몇백만 원의 연금이 가고 있죠.
아마 그거 같이 나눠 먹고 살고 있을 겁니다. 누리는 건 다 같이 누리면서 고통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게 문다희 씨 생각인 걸로 보여요. 처음엔 고통도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따라 내려온 걸로 보이고 가열차게 결심해서 내려왔다고 해놓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제 미치겠다 이거죠. 이러한 다희 씨를 어떻게 보십니까? 효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이 40이 넘었는데 뭐 이혼을 할 수 있겠죠. 뭐 이혼 거의 사실상 이혼 뭐 도장 찍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혼 관계라고 보이는데 글쎄 그거 꼭 뭐 자기 친정에 와서 살 수도 있겠죠. 또 김정일 여사가 들어와라고 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운명 공동체로 간다는 건데 글쎄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섰다가 또 웃다고 왜 또 도로 치웁니까? 이거는 뭔가 안에서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 반감을 일으킨다 뭐 이런 거겠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관사를 제공하는 데가 많은데 저는 관사 제공은 군인들 쪽은 맞지만 이 공무원 조직에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근데 관사를 제공하면 그거 가지고 관사 테크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도 옛날 관사 테크 했었죠. 중앙대 앞에 흑석동에 분양받기 위해서 뛰어다닐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가족들 데려가 본인이 가서 일하면 되는데 다른 자녀까지 데리고 가서 살면서 걔네 집값 절약해주는 사람들 다 비난됐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와 예우에 관한 법률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서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지냈으면 지금 사저에 내려가서는 고통 못 받겠다라고 나오면 그 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효녀로 보십니까? 이기주의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나이 40 넘어서 뭐가 뭐 개인적으로 이혼을 했는지 뭐 이혼 사실상 이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독자적으로 사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같이 감내를 하고 살든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일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3남 1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많은 비난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산도 뺏겼고요. 그 재산이 뭐 전두환 씨가 해줬다 어쩌다 그러죠. 근데 3남 1녀가 욱한 적은 있어요. 그 막내 아들. 근데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뭘 하던가요? 특히 둘째 아들 재용 씨는 저는 살림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재용 씨는 뭐 창피하다고 생각할지 알려지는 게 싫을지 모르지만 뭐 그림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아 씨 탤런트랑 같이 살고 있는 거. 근데 이분들이 전두환 씨 그 집에 가서 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거기도 뭐 이혼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일남 이녀도 굉장히 화제에 올랐는데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 박 대통령한테 방산 대상을 드리려고 한번 연락을 시도했을 때 피하고 아주 피해의식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의식하고 지냈는데 이런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스트레스는 또 얼마입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달성에 있는 사저에서 여러 가지로 고립된 대로 살고 있을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소사는 구속이 된 바가 있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사몽은 비리 사건으로 연루해서 구속된 바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인의 대통령의 자녀들의 고통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 문재인 씨는 가만히 있는데 왜 딸이 나와서 시끄러워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효녀라서 그렇겠죠. 저는 문다희 씨를 효녀로 봅니다. 참 여러 가지를 봅니다. 국사관대학에서부터 일본 다도를 즐긴 김정숙 여사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아들 준영 씨는 정부 지원금 받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던데 글쎄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뭐 집안마다 다 다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저도 뭐 제 자식 잘 키운 건 아니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문다희 씨 효녀 맞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